6페이지요.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끝나겠다, 그죠? 자, 정책에서 제일 먼저 볼 게 첫 번째 이겁니다. 그 정책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정부시장 개입 필요성 중요한 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왜 개입할 것인가 묻거든. 제일 먼저 할 게 첫 번째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문제 있으면 항상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할 게 뭐냐? 이때 이 문제가 어떤 예속에 포함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런 시장 실패를 갖다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사회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 수정 또는 이런 사회적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이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데 제일 먼저 볼 게 첫 번째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목표란지 또는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시장 실패.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고 마시면 돼요. 자, 특히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한 예는 꽤 많습니다.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이 사회적 목표에서 소득이 낮은 분, 즉 저소득 계층한테 어떻게 해준다. 이 말 나왔을 때만 이건 사회적 목표고 그 외에 나머지 몽땅 다 시장 실패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묻는 게 최근에 꽤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76페이지. 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정부, 자, 그냥 가볍게 갑니다. 첫 번째 1번, 사회적 목표 달성 시장 개입.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 수정 시장 개입이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회적 목표는요, 우리 앞에 부동산 학에 대한 이념이 3개 있죠.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있는데 이건 일단 시대와 장소에 좀 달라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특히 4번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소득이 낮은 분이죠. 이 말 나오더니 절대 시장 실패란 말 쓰지 말고 이건 사회적 목표다 이렇게 연결하시라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어쨌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을 개입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있습니까? 누군가 좀 이익, 누군가 좀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단 말은 뭐 있습니까? 이건 외부 경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이 누가 더 큰 이익이나 손해 등의 말씀은 무조건 개입합니다. 고려 하시고요. 6번 가볼까요? 자, 소득에 대한 재분배, 공공재 또는 경제 안정화. 결국은 뭐예요? 어떤 부동산 등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가볼까요? 네, 이 내용 결국은 첫 번째 문제 이겁니다. 불안전 경쟁시장의 시장 실패 연관성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절대 소득이 낮은 분은 뭘 한다. 이 말이 있을 때만 사회적 목표. 그거 뺀 나머지 몽땅 다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 하시면서 이럴 때 시장 실패니까 이건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요. 자, 8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핵심이 그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죠. 따라서 이건 정부 시장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항상 주택시장 개입할 때 분명히 문제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진입과 퇴거 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10번요. 자, 10번이 이거죠. 아무리 토지가 효율적 이용되어진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서로 문제 있으면 여기 또 문제거든요. 이럴 때는 뭐 있으면 정부 시장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뭐 있습니까?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이 큰 편차가 있다. 이것도 벌써 문제죠. 그죠? 편차가 있는 결과 이제 문제니까 정부 시장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죠? 시장 실패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다음 13번요. 자, 이런 게 이제 보통 자주 시험 나오는데 주거 복지 측면에서 최소한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의 부족은 여기 문제 맞죠? 그죠? 이럴 때 정부 개입한다. 그죠? 항상 정부 개입 나눌 수가 무조건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번에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요. 100% 보급되어진다 하더라도 정부 개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양적인 측면을 충족되어진 결과 그 외에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니까 정부 개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요.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에 있어서 국가 개입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6번 지역지구적 목적은 뭐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재갈 목적이다. 17번 자 단기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 발생하는 경우 자 벌써 이게 문제 맞죠? 공급 부족하다. 그래서 정보시장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요. 자 18번은 공공재란지 외부 효과는 반드시 이건 시장 실패죠. 그러니까 항상 소득이 낮은 분을 뭘 한다 했을 때만 사회적 목표고. 자, 그 다음요. 예, 그 다음에 19번부터 다시 어디 보시는가 하면, 예, 76페이지 보니까요. 76페이지. 메뉴 핵심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 중요한 거는, 예, 박스 안에 보니까 공공재라는 게 있죠. 이 공공재 특징 마시면 돼요. 무조건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있는 상태에서 과소 생산된다. 이 두 개 특징만 딱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 19번 가볼게요. 이제 19번 무임성차자 문제 발생하죠. 그 다음에 20번 뭐 있습니까? 이건 공공재 성격이 있는 거죠. 이런 참고로 19, 22 이런 건 답 정답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정답되는 것은 21번 비경합 비배제, 22번 과소 생산 이런 게 항상 정답 등을 좌우한다고요. 남은 23번, 24번, 25번 갑니다.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어진다 몇 가지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어진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말 뜻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 아닙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시작되면 절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항상 초과인 등이 발생했을 때만 정부 개입합니다. 그런 특징 좀 아시고요.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26번요. 자, 나왔을 때 핵심이 뭐요? 사회적 비용 초래. 이게 문제이다. 그 결과 개입한다 이 말이죠. 키워드 문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7번 시장 실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서 개입한다.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은 뭐냐? 28, 29, 30. 28, 29, 30은 요겁니다. 보세요. 국가가 개입해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죠.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하죠. 이게 뭐라고? 정보 실패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현재 문제 묻는 게 28, 29, 30은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정보 실패죠. 30은 28, 29만요. 30은 뭐요? 말 그대로 시장 실패란 말 뜻이 뭐냐 묻는 거 아닙니까? 이는 항상 비교할 그 사회적 목표서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원의 적정 배분 등 곧 이건 뭐 있어요? 이건 시장 실패죠. 만약에 뭐 사회적 이 목적이란지 또는 뭐 있습니까? 분배 문제라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예, 사회적 목표인데 현재 지금 묻는 건 시장의 자원의 적정 배분. 이런 건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 다음에 31번. 만약에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면 여보세요. 자, 여기에 딱 나오죠. 나오면 틀린 답은 여기 있는 사회적 목표인 소득이 낮은 분. 뭐 이런 게 나오면 곧 이게 답이 될 건데 혹시 있죠? 요 말 대신 보니까 시장 성공인 내용이 가끔 틀린 답 나올 수 있어요. 시장 성공은 어느 누구도 초과인 등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 시장 성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정상윤이 발생될 수 있는 뭐요? 완전 경쟁 시장이고 또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효율적 시장이죠? 효율적 시장.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설렘과 빈민가 있죠. 이런 말은 이건 전부 다 시장 성공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그러면 혹시 알 것은 이렇게 하셔야 되죠. 시장 실패에 대한 예단 딱 냈을 때 요거 소득이 낮은 분한테 뭐 해준다 이 말이라든지 이런 거 들었을 때 이게 틀린 답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저고 있는 지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 미연번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같은 맥락인데 32번요. 정보시장 개입에 대한 근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면 절대 어느 누구도 손해는 이익이 없이 없을 때입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자원이 비효율적 문제 맞죠? 두 번 투기 문제죠.
세 번째 뭐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예, 기반 시설 부족 문제거든요. 다섯 번째 개발 부담감, 이건 뭐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인 곧 이건 예, 답은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5번 틀렸다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외부 효과와 그 다음에 지역 지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부 효과와 지역 지구제. 자, 일단 이걸 이렇게 보시라고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외부 효과란 것은 개념부터 물었을 때 항상 묻는 게 시장기구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반드시 아시고 통하지 않고 제3자한테 유리한 영향 주는 게 외부 경제. 제3자한테 불리한 영향 주는 게 외부 불경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이때 우리 항상 볼 게 뭐가 중요하면 이게 중요하다고요. 사회와 그다음에 사적인 걸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볼 때 외부란 말이 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기분 좋다 해서 외부 같은 말로 사회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 묻는 건 편익과 비용을 묻는데 어쨌든 외부 경제는 사회가 기분 좋은 거죠. 사적은 뭐 있으면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외부 불경제는 외부가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 말은 사적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걸 번역을 좀 하셔야 돼요. 편익은, 이거 플러스 편익입니다.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크다 이 말이고, 이 말은 비용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 말 뜻입니다. 요거 아시면서 이때 우리 생산이 결국은 과대될 것인가 과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행위 자체는 사적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 결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예, 과소 생산, 거꾸로 뭐 있으면 외부 불경제는 과대 생산이죠. 동시에 볼게. 자,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이동될 것인가? 요거까지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되면 그 지역의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수요가 뭡니까? 증가될 것이고, 외부 불경제 발생하면 그 지역이 예, 공급이 뭡니까? 여러분 결론이 있죠. 이겁니다.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이든 수요가 증가되면 집값 뭐하죠? 올라가죠. 공급 감소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이든 반드시 가격은 올라간다. 이 말을 먼저 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이걸 앞으로 한번 시험 낼까? 나 같으면 자, 불경제 업체한테 업체에게 세금, 즉 부담금이죠. 자, 세금 등을 부과하면 여기 아직 시험 안 나왔던 거 앞으로 시험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이 세금을 여기 업체가 다 부담합니까? 지역 주민이 부담합니까? 지역 주민이 부담한다. 즉, 지역 주민에게 넘어가더라.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아마 이게 지금 한 번쯤 나올 때 됐어요, 이 질문이. 불경제업체한테 예, 결국은 이런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 만큼 세금 등을 부과하면 그 세금을 업체가 모두 부담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할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꽤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 뭐 시험 안 나왔지만 앞으로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하게. 자, 그리고 있죠. 이때 요 외부 불경제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식이 있죠. 그죠?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민간에서 해결 방식이 있다. 이게 누구냐? 코즈 정리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해결하는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지역, 지구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서요. 그럼 지역, 지구제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 있냐? 요거만 하시면 되죠. 얘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목적이, 뭐 할 목적입니까? 외부, 즉,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제공, 제거 목적이죠.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갖다가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 즉,
이 말은 같은 말이 뭐죠? 외부 불경제 재갈 목적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중요한 건 일단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더 이상 하면 거의 안 갈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걸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효과 중에 단기란 말과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장기가 있어요. 단기와 장기는 항상 조심할 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단기는 분명히 초과임 발생될 것이고 장기는 뭐 있습니까? 정상이음 발생한다.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럴 때 왜 초과임 발생을 묻거든 집값이 올라간다. 왜 집값 올라갑니까? 결국은 수요가 뭐하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장기인 경우는요. 결국 뭐 있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 결국은 공급이 뭐하기 때문에 증가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 가보니까 자 집을 짓는데 장기간 건물 등이 완성되어지다 보니까 비용 일정 산업과 비용 뭐가 있습니까? 증가 산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말이 뭐 결국은 집값 묻는 거지. 그죠? 비용 일정은 과거에 짓는 건축비나 지금 짓는 건축 같기 때문에 집값 같겠지만 비용 증가는 자재비가 올라갔으면 그만큼 집값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용 일정이든 비용 증가든 무조건 주택량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무리 없이 공부한다면요. 요까지만 딱 끊어보시라고 하지 마. 예를 걸어보셔도 아마 문제 풀 때 크게 무리 없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밑에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공부할 때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요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지금부터 80페이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80페이지. 자, 첫 번째 1번 갑니다. 키워드 가져오죠. 키워드. 외부 효과 딱 나오지.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시장을 곧 이 말 중요해요. 항상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 말 맞으면 돼. 2번 가볼까요? 외부 효과는 뭐 있으면 제3자에게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 1번, 2번 같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요거 두 개 외엔 장난칠 문구 없어요. 얘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외부 효과 서로 관련된 말은 부동성 또는 뭐야? 인접성. 4번. 자, 4번은 보니까요. 생태공원 정의 외부과죠. 5번. 자, 정이란 것은 과소생산이죠. 그러니까 더 적게 생산된다 이거고 6번 갑니다. 정이란 것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정의 부분 아니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 보시고 7번 가보겠습니다. 공원 들어섰다. 외부 경제. 공원 주변 지역의 수요는 뭡니까? 자, 외부 경제 수요 뭐요? 증가, 그죠? 증가. 자, 그다음 8번 갑니다. 쓰레기 소각장 뭐요? 불경제. 자, 그 다음에 9번요. 자, 쭉 가서 뭐 있어요? 핵심이 뭐요? 보상 없이 이 말 나와야 돼. 뒤에 피해 주었다. 불경제. 자, 8번요. 지역지구제는 뭐 있습니까? 토지 이용 규제는 뭐 할 목적? 외부, 부의 외부 효과 억제시킬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쭉 연결해야 됩니다. 이런 게 뭐냐? 이 지문은 원래 이겁니다. 이러한 게 외부 불경제에 대한, 자, 이 원래 지문이 이거예요. 11번, 15번까지 뭔가 하면 다음은 외부 불경제에 대한 내용과 해결책을 제시한 거다. 내용 중 틀린 게 뭐냐? 시험 냈던 거 이게. 1번, 잘 보세요. 자, 11번. 쓰레기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규범했대. 이게 뭐죠? 불경제 사료 해결 방안이죠. 2번 유해 시설 들어섰어. 그래서 그다음 용도실 바꾸었대. 외부 불경제 사료 해결 방식이죠. 네, 세 번째 공해 유발해서 외부 불경제죠. 해결 방식이 뭐 있습니까? 설치 명령했대. 됐죠? 자, 명령했는데 과징금 부과했죠? 자, 5번요. 소음은 외부 불경제 사료 맞지? 해결책 뭐 있습니까? 협상했대, 보상받았대, 해결책이죠. 자, 5번째. 주택 공급이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게 되어 주택 시장 안정화시키는 것은 외부 불경제에 대한 사례와 해결 방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오엑서? 응? 그럼 이거 꽤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 지문도 우리 과거에 이렇게 시험 나온 적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해외의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원유 공장이 원가 상승 압박을 받았다. 이건 외부 경제, 불경제.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자신. 보세요. 이 말이 나온 것은 뭔가 하면요. 사적인 내가 그 지역 안에 뭘 행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동네 안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어떤 피해나 이익을 주는 거지. 그 지역 안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뭐 어떤 이익이나 손해 발생했죠. 이건 관계없는 거라고. 다시 할게요. 자, 11번. 쓰레기 매립장 더 같이 동네 안에. 그죠? 그 다음에 12번 뭐 있습니까? 유해실 더 같이 동네 안에. 그죠? 3번 뭐 13번 보니 공해 유발 업체 더 같이 오죠? 동네 안에. 14번 뭐 있습니까? 그 동네에 보니까 공사형 들어왔었죠. 이와 같이 그 지역 안에 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손해나 이익 등이 발생한 게 외부효과지. 그와 전혀 관계없는 외부 환경이 있죠. 외부 환경을 설명, 이건 외부효과 아무 관계없는 거라고. 현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15번은 그냥 주택 공급이야. 그 동네 안에서 어떤 행위 자체 이루어진 게 없다고. 그래서 이건 외부효과 전혀 관계없는 현상이고 이건 사회적 현상이라는 건 좀 조심할 건 항상 이렇게 다음은 외부 불경제에 대한 사례와 해결책에 대한 설명 딱 나오던 제일 조심할 게 그 지역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냐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에 딱 박히면 그 다음에 내용 쭉 흘러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요.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 발생시키는 재화 공급은 시장에 맡길 경우 이 양은 과대 과소, 불경제 과다 생산이지. 그죠? 자, 17번요. 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한 외부 불경제는 토지이용 규제 명분된다. 그래서 명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역지구자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18번 지역지구자는 부의 외부 효과를 갖다가 발생시키기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가 딱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규제가 들어선 결과 누가 변하지? 공급 감소하지? 집값 뭐하지? 올라가요. 한 번 더 이렇게 시험될 수 있어요. 외부 경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지 없어요? 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상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이든 집값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미 이건 우리 아까 했던 그 문제 나왔으면 다음에 시험 되면 이게 낼 겁니까? 외부 경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수요가 증가되는 집값 올라간다는 가치가 분명히 나올 것 같으면. 자, 오래 보시고요. 그 다음 20번요. 넘어갑니다. 자, 21번 갑니다. 매연 등을 배출한 석탄 공장, 이건 누구예요? 이건 뭐죠? 부의 외부 효과죠. 자, 21번 갑니다. 자, 21번은 외부 효과, 불경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하죠. 자, 정리하기 이거 보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요거 묻는 겁니까? 불경제 등이 유발되면 그 지역 주민 피해 보니까 민간에서 협상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지. 이게 쉽습니까? 쉽냐고. 어려운 결과 뭐더라? 따라서 그 결과 누가 개입하자?
아마 이렇게 분명히 앞으로 시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 신문은 이거 아닙니까? 민간 개입해보니까 상당히 곤란하더라. 이 말까지 나온 거네요. 다음에 가면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마 이런 말 앞에서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서.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3번 쭉 보시고 있죠. 자, 23번 제가 설명할게.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 뒤에 앞으로 이 말 들어야 돼, 이 말. 얘가 분명히 시험 나올 거라면 이게. 자, 설명드립니다. 현재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이 안에 목재 공장이 들어서 있어요. 이때 목재 공장 등이 있음에 따라 그 지역의 어떤 환경 오염 등을 유발시킵니다. 근데 목재 공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분명히 목재 공장 주인은 이렇게 될 거예요. 목재 가격은 수요자 공급자에 따라서 현재 1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재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건 주택은 이 목재라는 건 주택을 짓는 데 상당히 크게 영향 주는 생산 요소죠. 따라 목재 가격이 이 정도면 주택 가격도 뭐 있으면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답니다. 예, 뭐 100원 정도 되어 있다 할게요. 자, 그런데 정부 보니까 이 목재 공장 주인이 뭐 있습니까? 사회적 비용 등을 유발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재 공장 주인한테 너 사회적 비용을 제거할 수 있는 절감 장치 설치하든지 아니면 너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딱 부과시켰어요. 시켜보니까 이제 뭐 있습니까? 아니, 목재 공장 주인은 세금 부과하기 전까지 해도 이렇게 해서 이 물건 만들었는데 지금 세금 등이 부과된 만큼 생산비가 분명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생산비가 올라간 만큼 당연히 뭐 있으면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한 만큼 목재 가격은요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집을 짓는 건축업자 입장에 뭐 있습니까? 과거보다 자재비 값이 올라간 만큼 주택에 대한 공급도 감소하죠. 그 집값은 뭐합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맞게. 여기까지 봤으면 거기 있는 다시 보자고. 23번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시키는 공장이 돼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해서 이 공장에 생산된 제품의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여기까지 물었죠? 보세요. 여기까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시험 나면 이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말이.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자, 볼게요. 세금 등을 부과한 만큼 당연히 뭐 이 주택 가격도 뭐합니까? 올라가지. 올라가면 보세요. 원래 정부는 목재 공장 주인한테 이걸 세금을 얘한테 부과했는데 이 세금을 가만히 보니까 목재 가격이 반영돼서 다시 주택가에 넘어가지. 넘어간 결과 실제 이 비용 부담은 목재 공장 주인이 부담한 게 아니라 누가 부담합니까? 그 집을 샀던 지역 주민이 부담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 건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리 23번에 있는 그거는 과거에 나왔으면 앞으로 나오면 결국 여기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외부 효과는 소비 과정 또는 생산 과정. 이거 보세요. 여기 생산 과정이기, 소비 과정이기. 편익. 이게 비용이 생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과정과 생산 과정이 둘 다 나타날 수 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요. 자, 넘어갑니다. 26번 갑니다. 그럼 참고로 있죠. 님비란 말과 핀피가 있죠. 님비는 외부 경제, 불경제. 몇 말 약자입니까? Not in my backyard. 즉, 내 뒷마당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는 것도 저는 거부한다 이거지. 반대로 핀피는 뭐요? Please in 뭐 있습니까? my 그 다음에 front yard. 이런 거에 대한 약자인데 이것을 우리 핀피란 말 핀피.
요건 뭐예요? 다른 말로 외부 경제에 대한 설명. 얘는 불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 번쯤 아셔야 됩니다. 한 개 더요. 여러분들 바나나. 이 바나나 현상도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묻는데 어쨌든 요거만 기억. 님비란 말과 핀피에서 어떤 게 외부 경제, 불경제인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문제 묻는 게 님비 했죠? 부의 외부 효과. 자, 그다음 27번요. 네, 뭐 들어서 있습니까? 쇼핑이 들어왔어. 집값 올라갔어. 이거 외부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뭐 들어왔지. 들어오면 일단 외부 효과야. 기분 좋은 거죠? 정의다. 그 다음에 28번 뭐 있습니까? 부의 외부 효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29번. 자, 이것도 뭐 있습니까? 인접 지역 간의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 작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제한하는 경우 뭐죠? 외부 불경제 아닙니까? 그죠? 아니, 쓰레기, 자, 보세요. 우리 주거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 필요합니까? 쓰레기 매립장. 들어왔어. 상충될 거 아니에요. 문제 생겼죠? 집값 떨어졌죠? 외부 불경제. 그죠? 그 다음에 30번 갑니다. 30번. 자, 지역 지구전 단기. 요거 묻는 거죠? 단기 수요 증가. 그죠? 그런 결과 공급 뭡니까? 예. 불변. 자, 31번. 단기는 뭐죠? 집값 상승. 32번. 자, 기존 공급전 단기에 뭐 발생합니까? 초과이윤. 33번요. 자, 무슨 산업? 비용 일정 산업이면 무조건 공급 증가예요. 비용 일정이든 비용 증가이든 이건 장기는 무조건 공급 증가를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서 뭐 있습니까? 집값, 주택 가치는 비용 일정이니까 원래 수준과 같다. 이렇게 들어야 되죠. 자, 뒷장 34번 갑니다. 비용 증가 산업이면 무조건 공급은요, 증가하고 집값은요, 자재별로 같이 집값도 뭡니까? 올라간다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5, 36, 37은 그냥 통과. 그냥 쭉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풀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토지 정책 할게요.